아직 멀었구나. 단기 파리하고 된장하고 단기 전번에도 내가 한 번 가졌어. 내가 또 가져야 해요. 지금부터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강조심 보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강주 민주화운동은 예년과 다르게 아주 뜻깊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이어서 오는 6월에 지방선거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헌법조문수로 개헌이 추진되려고 했지만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강주매일신문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공동으로 5.18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6주년을 기념해서 새 정부 광주정신 어떻게 실현하냐를 주제로 올해 정민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의미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이어서 이를 근거로 오는 9월 출범하는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와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에 5.18 진상규명 완성품 조사에 이르려면을 주제로 학술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저희 기록관에서 지난 3월 30일 5.18 진상규명 관련 시민 집담회를 한 데 이어서 오늘 이렇게 오늘은 이 국방부 관계자들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진실은 하나입니다. 5.18 진실도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발굴하기 위한 우리들의 지혜, 광주 지혜를 합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반드시 소명의식을 갖는 진상조사위원들이 구성되고 또 확실한 활동을 통해서 이번에 꼭 진상규명 활동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행령에 대한 얘기를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행령은 조직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들어있었는데 제가 보고 첫 느낌은 국방부에서 이제 손 떼야 되겠다. 그 얘기는 적어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든가 그 뒤에 세워진 정부기관의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과장을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지금의 현 공무원 조직으로 다 임명토록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별정직이나 군수사관, 검사 이런 식으로 이게 양립할 수 있게 해서 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이 선발할 때 이 경우에 민간에서 선발하는 게 더 적임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능하도록 했지 지금처럼 검찰 수사관 딱 한 명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차라리 국방부에서 손 떼고 국회의장과 여당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 미리 좀 내정하시고 거기에서 설립 준비단을 미리 지금 선정해서 거기에서 지금 바로 이런 시행령 안까지 거기서 마련하는 거로 바로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분란을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관이 사퇴를 하지 않는 한 국방부 가서 진상규명의 경우에는 출범할 수 없다. 그래서 차관이 사퇴했었습니다. 지금의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5.18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작업에 반대하고 애국시켰던 기관에 어쨌든 1년이든 2년이 있었다면 본인이 자리를 물러나 주는 것이 5.18의 진상규명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밝혀주는 잣대로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스로가 물러나 줘야 되고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당연히 지금 국방부에서 마련한 이 시행령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국방부가 왜 문제를 갖다 이렇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온전히 그 토론을 다 보장해주고 있을 때 보수파들은 그걸 갖다가 마음껏 활용했습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5.18의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그래서 정말로 의지가 충만하신 분들이 이 의원이 돼야 된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정말 이 안에서 지금 보수파에서 3명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야당 추천도 3명, 4명이니까. 어쨌든 이 안에서 의원들이 싸워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진실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처벌해야 합니다. 단 진실을 고백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요청하고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 기간을 두고 있는데 신고 기간뿐만 아니라 자수 기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와서 고백한 자에 대해서는 미리 고백한 기간에 한해서 와서 미리 자기가 암매장을 했든 아니면 어디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던 이런 과정에 자기가 참여했다고 진실을 고백한 자에 대해서는 사면에 대해서 위원회가 결의해 주겠다. 그러니 스스로 찾아와서 고백해라. 이 자수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을 벗어난 자에 한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검찰과 특별검사한테 고소하겠다. 저는 이렇게 해서 가급적 스스로가 와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50명은 소위 말해서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50명입니다. 별정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시행령에 있듯이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원의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원의 예산이 있으면 이원의 직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의무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시행령에서 인정한 인원은 23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70명을 더 뽑았어요. 조선의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니 그 제도를 활용해서 인원 문제는 해결해도 됩니다. 시행령이나 법 개정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정부 측하고 했을 때 돌파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공권력을 앞세워가지고 사전적, 기획적, 의도적으로 5.18을 왜곡하려고 했던 기획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이 반드시 이번 특별법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해소가 되어야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이 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 5.18에 대해서 폄훼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국가에 의해서 사전적으로 기획적으로 조작된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고 은폐된 조사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5.18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지고 그때 비로소 국민 통합이 이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보수 세력에 의해서 보안사라든지 안기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에서 협조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된 자료가 대부분 폐기가 되었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5.11 연구회라든지 북한국 개입설과 같은 사전적 기획적인 왜곡 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음에 이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를 다시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 기회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신고센터를 좀 반드시 설치를 해가지고 그 9월달부터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광주가 많은 준비를 해왔고 그 꾸려진 조사위원회는 조사에만 곧바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좀 절약하는 방식을 좀 하자는 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상규명이라는데 우리는 지금 몇 번이나 진상규명을 했었을까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5.18 관련해서 진상규명이 꼭 4번 있었습니다. 88년 11월에 그 유명한 광주특위 청문회가 있었었죠. 아마 대한민국 처음으로 청문회가 도입돼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던 청문회. 또 95년에서 97년에 있었던 12.12 사건 및 5.18 관련 검찰 수사. 또 2007년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지난해 이제 뭐 언론이 이제 이슈화를 해서 헬기 사격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이렇게 해서 4번에 발전해서 우리 5.18에 관련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청문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지금 만족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다 4번에 걸쳐서 했었을 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왜 진상규명이 마지막이 돼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면은 어설픈 진상규명 때문에 우리가 심심하면 나오는 게 이 극우 세력들의 끊이지 않는 왜곡, 5.18도 왜곡이지 않습니까? 그 시행령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사원들일 수가 있거든요. 조사원들일 수가 있는데 이 조사관의 역할, 특히 마치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보면은 이제 사법관 위주로 이제 그렇게 갈 우려가 있다 그러는데 반드시 이제 민간 조사관 정도 우리 지역에서 한두 명 정도는 좀 포함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사관도 조금 전에 말했지만 결정적 공무원 수준으로 이렇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이제 내연령 제한도 있을 경우가 있는데 자칫 60세로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뭐 사실 저도 젊습니다. 제가 50대 초반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5.18 경험 세대가 아니에요. 제가 53, 4세인데 그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38년 그때 당시 제가 중학생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으로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 대학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실감이 있을 거라고 우리 객관적으로 담보를 하잖아요. 비밀문서 대부분의 기록물은 비밀로 분류가 돼가지고 저희가 못 보게 돼 있기 때문에 비밀문서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안 보이지만 진상규명과 기록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비밀 등급 1급, 2급, 3급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담으로 1급은 공공연한 비밀, 2급은 뭐 아무나 다 아는 비밀, 3급은 알 필요도 없는 비밀이라고 이제 하는데 5.18이 80년이죠? 그럼 그 다음 해 81년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30년 하면은 2011년이죠. 2011년 그 다음에 이관을 하면 12년, 기록정보관리단의 강도는 2013년, 12년 그쯤에 갔을 거고요. 만약에 정말 국방부가 착해서 국가기록원으로 연장 요청 안 하고 그대로 이관을 했다면은 국가기록원에는 2013년이나 14년쯤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지휘관에서부터 실무자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당장 실무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슨 업무상 실수했던 거를 덮으려고 문서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권력자나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실을 은폐하거나 하기 위해서 문서를 조작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 진상규명에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기록관리 주체가 곧 진상규명 대상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믿고 저희가 기록관리를 시키겠습니까? 이런 미국 정부 비밀 해제 문서하고 국방부가 제출했던 자료들하고 비교 대조를 해보면은 어떤 내용을 훼손을 했고 조작을 했는지 그 여부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 기록물 관리가 아주 좀 아직도 미흡한데 독립적인 조사기관을 필요로 하고 성의 없는 자료 수집을 해야 한다. 저도 특조위 참여하면서 보면은 이게 전부 비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놓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총무과 같아서 비밀 자료를 내놔라 해도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신동일 이사의 도움을 들으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없으면은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88년도나 95년도 이때는 그나마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 사실 지금은 국민들의 관심이 그렇게까지 뜨겁지는 않지 않습니까? 5.18에 대한. 근데 사실은 그때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가지고 지금은 이 진상규명을 하기가 굉장히 아까도 봤지만은 기록물들도 거의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 관련자들도 지금 많이 그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도 돌아가시고 중요한 증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런 진상규명이 이번에 왜 시작이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이 1997년도에 사법부에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 판결로 5.18에 대한 사법적인 판결은 끝났다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주로 화해 과정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다가 2005년부터 2007년도에 국방부서 과거의사위원회에서 그 군 자료들을 한번 뒤져보자 해가지고 이제 일부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이렇게 강렬하게 우리가 진상규명을 하자고 이렇게 외친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엄청난 왜곡이 이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도대체 이 그 5.18이 그 국가에서 대법원이 헌법기관이 판단을 내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뒤집으려는 이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분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나왔던 것이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광수 타령, 뭐 북한군이 와서 그랬었다. 우리가 이번 진상규명에서 핵심은 뭐냐? 발포명령자를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4.19 때는 발포명령자가 규명되어갖고 처벌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십 년이 지나도록 왜곡돼 버리고 은폐돼 버리니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쪽에서 전두환이 이번에 자기 그 회고록에다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있는 것은 너희들 아무리 뒤져봐라 그런 자료 나온가 봐라 결정적인 자료는 없다. 이미 그동안에 자기들도 뒤질 만큼 뒤져가지고 다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신동일 씨가 그 발표한 것처럼 이 사건들의 흐름을 다시 보면은 아 그동안에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청문회부터 재판 그리고 국방부 과거사위원회까지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쳤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유권 발동이라는 논리에 모두가 다 발목이 묶여 있었구나. 자유권 발동이라는 군에서 제시한 5.11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80위원회 군 서류 문서를 싹 조작을 해가지고 다른 건 다 인정을 하겠는데 발포 명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이 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논리의 핵심을 깨는 것이 자유권 발동이라는 이 논리로 모든 것이 지금 광주 문제에서 범죄 행위가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자유권 발동을 하고다라는 전제를 두고 이 사건을 봐야지.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를 발포명령에 대한 증거를 사건 구성을 재구성을 해냈을 때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을 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정보들이 보이는 것이죠. 아 그것이 맞다.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진실 규명의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서가 결정적인 게 나와버리면 모르는데 내가 누구누가 시켜서 발포명령 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모르는데 그런 문서는 지금 현재 없다는 것이고 앞으로 발견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입증시킬 것이냐. 저는 청문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아 정말 저것은 저 사람들이 잘못된 것 같구만 이런 심증적인 어떤 그런 그 확증이 들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이렇게 만드는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청문회 조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특별법에가 이렇게 청문회 조항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로 이행한 나라에서 과거 독재 정권에서 벌어지는 참상과 만행을 본질적으로 청산을 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려고 하는 이행기 정의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진상규명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 처벌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처벌 이전에 어설픈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졌고 어설프게 강제 성역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이렇게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과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 진실의 규명, 거시적인 진실의 규명에 근처해서 여기에서 도덕적인 기초와 법률적인 기초를 세우고 여기에 근거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5.18에 대한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어떤 거시적인 차원보다는 재판 내에서 드러나는 사실의 기초에서 진실규명이 진실이 파악이 되는 이러한 혼란한 과정에 처하게 됩니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내란 세력의 일당은요 광주에서 일어난 자기들이 저지른 죄로 처벌받은 적이 한 건도 없어요.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처벌받은 것은 딱 한 건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5월 27일에 최후 진압작전에서 나타난 그거 17명만 처벌을 받았어요. 광주에서 계엄군의 만행에 의해서 160명 이상이 현장에서 죽었는데 나머지 149명은 처벌을 받지는 못했고 그 사람들은 누가 죽였는지도 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국내법으로는 이미 처벌이 됐기 때문에 국제법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게 뭡니까? 인도에 관한 범죄입니다. 즉 전두환과 그 일당들은요 국내의 형사법상의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저지른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그것을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충정 과제로 받아내고 반드시 그것을 실천을 해내야 됩니다. 이제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5.18의 진상규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그런 원칙에 충실한 이런 과업들과 이런 철학에 근거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가 이런 어떤 원론에 대한 진지한 내부 성찰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위원들과 조사관들과 이런 분들이 이러한
소위 이행비 정의 실천의 근본 원칙에 부합하는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내고 이런 것들 통해서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처벌을 하더라도 나중에 화합하고 이건 나중에 문제다. 근본적으로 형사했던 처벌이 있고 나서 화합을 하고 무슨 사면을 해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가장 절실하고 가장 어떤 그 규범적으로 제대로 된 나라가 1983년부터 1989년 92년 사이에 이루어진 아르헨티나의 과거 정상입니다. 아르헨티나는요 이미 1976년에서 1982년 사이에 군사 독재에서 이루어진 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그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했다가 나중에 사면을 했는데 2006년도에 그 사면을 유언이라고 판정하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지금 누차 말씀하셨는 패널들이 5.18이 난 지 만 38년입니다.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운운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지난 서글픔과 분노를 느낍니다. 저는 그 당시에 5.18 당시에 용산기 8군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을 얘기하는 게 정말 이게 우리가 미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 지금 5.18이 나와서 38년 동안 정부의 돈으로 이 5.18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시청 앞에 큰 회관도 가지고 있고 과연 그분들이 그동안에 38년 월급 받아오면서 얼마만큼 5.18 진상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직무유기 한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번 이 관련자들 전부 전수해서 밥벌이를 못한 사람은 가차없이 자르고 정말 일할 사람으로 모아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하길 바라고요. 또 광주나 전남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열혈 라마들이 살고 있는 피가 끓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다 알아요. 누가 5.18 발포명령 했는지 전두환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목에 힘주고 살고 있는데 안중근이가 할빈에서 이등범을 죽였는데 우리 광주 사람은 그 사람만 죽인 사람이 없어요? 성금을 모았어도 얼마나 사살합시다.